A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n번 거듭제곱을 해라. 이렇게 되면 얘를 전개할 건데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더하면 돼요. 일단 전개식은. 전개식의 규칙성이 있다는 건데 K라고 할까요? R이라고 할까요? R이라는 값이 있는데 얘는 0부터 N까지 변하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근데 뭐라고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건데 NC, R이다 이렇게 조합의 수를 하나 써요. 그리고 여기에서 A를 R개 선택했다라는 의미고 B는 N-R개가 선택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개식이에요. 빨리 써요. 다시 한번 써서 외워줘.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이걸 외워야 되고 시그마가 나왔으니까 이거 수열의 합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일반항을 가지고 뭘 구하는 거냐면 아마도 문제에서 개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죠? 개수에 관련된 얘기를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느냐를 다시 설명을 해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내가 여기에 a 플러스 b의 n 제곱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a 플러스 b라는 괄호를 총 몇 개를 곱한 거냐면 n개를 곱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수가 n개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n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얘네들 n개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난 여기에서 곱하기 전개식을 만들 때에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 괄호에 있는 a나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a나 b 중에 두 번째 괄호에서 또 하나를 선택하고 n번째 괄호까지 계속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봐봐 a의 r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a가 r개 곱해진 항이 총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뭐라고 써줄까 했더니 b 입장에서 봤을 때 b는 n-r개 곱해져서 총 n차식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 이제 써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총 n개의 a 중에서 a를 r개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가 얼마냐면 nc r 이렇게 될 거라는 뜻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이런 계산을 통해서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됐죠? 그래서 이 전개식이 보면서 의미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외워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외우는 건 당연하고 의미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외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요 이제 개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 20번부터 볼게요. 봐봐. 20번부터 보면 문제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A가 있고 X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고 X분의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5승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16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전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냐면 160의 X의 3승이다 이렇게 생긴 항이 하나가 나올 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누굴 구하라고 한 거냐면 A 값을 구하세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돼요? 푼다. 그러면 일반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반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일반항은 이렇게 될 거예요.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냐면 R개 선택을 하겠지. 누구를 R개 선택할 거냐면 A 곱하기 X를 R개 선택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X분의 1을 5-R개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조금씩을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돼. 얘는 문자가 X고요. 나머지는 다 숫자 취급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OCR은 숫자고요. 그 다음에 A의 R승이다 이렇게 생긴 것도 숫자고요. 그 다음에 2가 있는데 2를 5-R번 거듭제곱한 것도 숫자예요. 그러면 이게 개수가 되는 거죠. 자, 얘가 개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문자는 x가 남았는데 봐봐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x가 r번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다 라고 써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x의 r-5제곱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지도법칙 이용하면 2r-5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얼마로 맞춰달라고 했냐면 x 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3이라는 숫자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난 여기서 r값이 얼마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개수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5C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4제곱이 되는 거고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 160이라고 써 있는 거지. 그럼 얘가 5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니까 10이니까 나누시면 a의 4승이 얼마예요?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수 중에서 a는 얼마가 있을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있겠죠. 됐죠 이게? 자 근데 여기서 a 값이 얼마라고 돼 있으니까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a 값은 얼마예요? 2죠.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풀 수 있을 것 같죠? 그지? 예. 그래서 얘도 이렇게 풀면 되고 그러면 하나 업그레이드 된 문제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해봅시다. 이제 21번이요.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전개식에서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질문입니다. 알겠죠? 자 이 녀석의 상수항이 얼마냐 이게 질문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생각 좀 해볼게요. 봐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거듭 제곱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해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거듭 제곱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단 상관이 없는 A인 것 같고요. 됐죠? 뭐 전개를 할 이유는 없고요. 그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은 전개해야 되는 거니까 전개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써져 있을 거냐면 전개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R이 0에서부터 5까지 가는데 일반항은 5개 중에서 R개를 골라내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X고요. 그러니까 X의 R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승이니까 X의 마이너스 5 플러스 R이다. 이렇게 생긴 식이 되는 게 맞죠? 이해돼?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x제곱 플러스 x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값이 0에서부터 5까지고 5cr고 그 다음에 x의 2r 마이너스 5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돼요 이해?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게. 여기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전개식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냥 r이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해가지고 여기 6개 항이 쭉 써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다시 누구랑 곱해야 되냐면 x제곱이랑 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x랑 곱해가지고 누굴 만들어 달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상수항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야. 그러면 x제곱하고 여기에는 누구를 곱해야 상수항이 만들어질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제곱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애인데 OCR인데 개수는 여기는 x의 2r-5제곱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수항을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x하고 그 다음에 OCR에 x의 2r-5제곱하고 곱해서 상수항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값이 0대라는 거니까 이 얘기는 2r-3이 0대돼요 이런 얘기니까 r 값이 얼마냐면 2분의 3인데 이런 값이 나올 수는 r은 없죠. 그지?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이렇게 정두개로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2r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대 달라는 거니까 r값이 얼마면 2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때 개수는 얘만 개수 역할을 하니까 개수값은 5C2가 되고 답은 얼마? 1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10만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상수항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그건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10이다. 이렇게 써보면 끝나는 얘기죠. 돼요 이게? 돼요? 맞출 수 있겠어요?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는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지? 예. 22번이 똑같은 문제네요. 미쳤네요. 그지? 잘못했네. 예, 넘어갈게요 그냥. 22번은 잘못 냈어요. 자, 23번. 얘도 한번 해볼게요. 23번. 자. 이해돼요? 여기까지? 풀 수 있겠어? 시험에 나오면? 숫자 조금 바꿔서 내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내가 스크린을 잘못 만들었어요. 23번으로 가시면 돼요. 22번은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시고 23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1 플러스 x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1 플러스 x의 10승이잖아. 자, 이렇게 써있는데 이렇게 생긴 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치? 이거는 한 단계만 거치면 얘랑 거의 흡사한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한 단계를 거치면 흡사 문제가 되는데 얘를 보고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잠깐 칠판 좀 봐봐요. 예분이가 생각나는 단어 있어요? 그쵸? 얘를 보고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얘는 뭘 하는 거냐면 공비가 1 플러스 x인 등비 수열에 10개의 합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등비 수열 합 공식 이용해서 얘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공비가 1 플러스 x니까 1 플러스 x에서 얼마 빼고 1을 빼고 초항이 얼마예요? 1 플러스 x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공식. 그 다음에 공비가 다시 1 플러스 x니까 여기에 몇 승하고 항이 10개니까 10승을 하시고 그 다음 빼기 1이다 이렇게 쓰면 등비 수열의 합이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지? 그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분모는 얼마가 살아남아요? x 이렇게 하나 살아남고 분자는 얼마가 됐죠? 1 플러스 x의 몇 승? 그 다음에 뒤에는 다시 1 플러스 x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는 게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근데 난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식에서 누굴 찾아달라고 했어요? x의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생각을 할 때 봐봐 분수식이 나오면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분수 문제 풀 때 분수가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 대부분 뭐 예를 들면 a분의 b 플러스 c다 이렇게 나와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 근데 이대로 바로 문제가 안 풀리면 구조가 잘 안 보이면 얘를 a분의 b가 하나 있고 a분의 c가 하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문제를 볼 때 하나는 x의 1 플러스 x의 11승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 하나는 x의 1 플러스 x다 이렇게 보자는 거야. 야 그럼 여기에서 x라는 항이 나올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내가 고려할 이유가 없는 식이지. 그럼 얘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요 x라는 항이 나오려면 밑에 있는 분모 x까지 나눈 다음에 x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x라는 x의 11승이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에서 누굴 구하는 거냐면 x 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식에서의 x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x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다음은 11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2개를 고르면 바로 답이죠. 돼요 이게? 답이 얼마? 55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이해돼요? 됐어요? 어려워요? 그냥 쉽죠? 그지? 자 하나 더 넘겨볼게요. 이 다 연습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번에는 3개짜리가 나와요. 이번에는 3개짜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 앞에 공간 많이 있잖아요. 거기 페이지 넘기기 전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앞에 필기할 공간내가 많이 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것도 외워야 되니까 하나 써놓으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항이에요. 항이 2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항이 3개짜리도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지? 근데 이걸 갖다가 N제곱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쭉 가다가 보면 정확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애가 나왔냐면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자 이렇게 생긴 항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생긴 항의 개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식은 이거예요. 외워야 돼. 알겠지? 공식은 얼마냐면 일단 여기 있는 n을 다 n팩토리알이다 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여기 있는 p하고 q하고 r이라는 숫자가 있을 건데 p 팩토리알, q 팩토리알, 그 다음에 r 팩토리알 이렇게 쓰세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여기 있는 항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가 돼. 왠지 설명해 줄게요. 봐봐. 왠지 설명해 줄 건데 얘도 사실은 똑같은 구조인데 볼게요. 2개짜리부터 먼저 보여줄게. 내가 A하고 B가 있었어. 이거는 C, D, E, F까지 가도 다 풀 수 있는 거야. 물론 실전에서 문제는 안 나오지만 내가 아까 얘를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서요 내가 만약에 A의 R제곱이고요 B의 n-R승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까 NC R이다 이렇게 쓰는 숫자라고 했지.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잘 봐. 봐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A를 R게 고르고 B를 n-R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괄호가 이렇게 A 플러스 B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A 플러스 B가 있었고 여기도 A 더하기 B가 있었어. 근데 나는 A의 제곱 B다 이렇게 생긴 숫자를 고르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A제곱 B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을 A를 두 개 고른다라고 치면은 A를 두 개 고른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A를 두 개 고를 수 있잖아. 그러면 B는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내가 근데 이렇게 다 써놓고 나서 얘가 몇 개냐면 총 3개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나는 3개 중에서 2개를 골랐다 해가지고 3C다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봐봐. A는 2개, B는 1개를 골랐는데 괄호가 총 n개가 있을 때 A를 2개, B를 1개, 3개겠죠. 괄호는 그렇게 생긴 상태에서 A를 B를 1개 고르는 방법을 다 세라라고 하는 건 사실은 A 2개, B 하나에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다 세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괄호에서 고를 때 순서가 다 정해져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아 원래는 n개가 있었는데 있잖아. A가 똑같은 게 R게 있으니까 R 팩토리얼을 곱하고 똑같은 게 n-R게 있으니까 R 팩토리얼로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조합 정의잖아. 이해돼요? 똑같은 개념으로 3개가 있었다라고 쳐봐. 그럼 3개가 있었을 때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제곱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A를 P개 고르고 B를 Q개 고르고 C를 R개 고른 거 아니야? 근데 괄호가 다 여기에서 얘네들이 자기 바꾸는 걸 여기 있는 괄호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질 것이고 걔네들이 다 1개씩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경우의 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해도 된다는 거야. 이게 그 공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공식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해서 푸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공식도 있으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봐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보자는 거야. 24번인데 얘 쉬워요. 24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X랑 Y랑 Z랑 다 8제곱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쭉 가다 보면 누가 나올 거냐면 X의 4승 Y의 제곱 그 다음 Z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항이 나올 건데 이건 총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생긴 항은 개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아, X가 4개 있고 Y가 2개 있고 Z가 2개 있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뭐 하는 거?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구해라 라는 문제랑 똑같이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먼저 8팩을 얼마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걸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4팩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이서로 사라질 것이고 2다 이렇게 되니까 6, 7에 42니까 42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이게? 야 그러면 시간 좀 줄 테니까 25번이 이거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한번 해봐요. 해보고 나서 풀이 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에어컨 꺼도 되겠죠? 그죠? 그냥 안 덥지? 좀 이따가 더우면 또 얘기해요. 네. 풀어봐요 지금.
이거 한번 해볼게요. 봐봐. 여기에서 x의 5승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죠. 그죠? 근데 조금 어렵죠. 아까는 다 다른 문자였기 때문에 그냥 공식을 바로 적용만 하면 되는데 얘는 살짝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어요. 얘를 A, 얘를 B, 얘를 C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답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가 몇 승이죠? 6이에요? 자, 그럼 한다. 봐봐. 이렇게 나올 거야. 6 팩토리알이 일단 분자에 써지는 답이고 이 녀석을 P번 골랐다라고 해서 P 팩토리알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Q 팩토리알, 그 다음에 R 팩토리알 이렇게 그냥 쓰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써지는 값은 얼마냐면 X의 P제곱이고 1의 Q제곱이고 그 다음에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R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해?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P 팩토리알이고 Q 팩토리알이고 R 팩토리알이고 여기가 6 팩토리알인데 이거는 x의 p-r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얘를 얼마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5로 만들어 달라는 거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런 케이스를 다 세서 더하시면 게임이 끝나요. 알겠죠? 그럼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p하고 q하고 r이 있는데 당연히 p하고 q하고 r하고 다 더하면 이 문제에서 6이 나오는 게 맞죠? PQR을 다 더하면 N값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QR이라는 숫자들은 다 누구랑 누구 사이냐면 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6보다는 작은 숫자를 써야 됩니다. P나 Q나 R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면은 P에서 R을 빼서 5를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는 건데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내가 P를 6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P는 6부터 고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R을 1을 빼줘야 답이 5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가 6인데 얘가 1이면 벌써 6이니까 넘어갔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만족할 수 있는 PQR의 조합을 찾아보면 P는 얼마냐면 5예요. 그러면 R값은 얼마냐면 0이에요. 그러면 돼요. 5 빼기 0이니까 얘밖엔 답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Q값은 자동으로 얼마로 맞춰주는 거야? 1로 맞춰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이 얼마나 되는 게 맞냐면 6팩토리알이 있는데 얘를 P가 5니까 5팩토리알 Q가 1이니까 1 팩토리알 그 다음에 R은 0이니까 0 팩토리알 이렇게 생긴 숫자들로 나눠주면 답인 거야. 0 팩토리알은 그냥 정의했죠. 1이라고. 그 다음에 1 팩토리알도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6일 수밖에 없죠. 이게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걸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항정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계수구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이항정리에서 첫 번째 문제고 여기는요 테크닉은 처음에 배울 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 풀다 보면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나오는 문제들이 다 똑같아서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도 하나 할게요. 파스칼의 생각형인데 원칙은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뭐냐면 n-1c r-1이라고요. 그 다음에 n-1c r하고 더하면 답이 ncr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자, 이거고 삼각형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했는데 1c 0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c를 쓰죠. 그럼 이렇게 둘이서 더하면 똑같은 숫자의 다음 수고 연속하는 숫자의 큰 수를 고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씨 0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씨 1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똑같은 숫자보다 하나 크고 연속하는 숫자에서는 큰 숫자 똑같은 숫자보다 하나 크고 연속하는 숫자의 큰 숫자를 써주면 또 3시 0부터 3시 3까지 조합의 숫자들이 쭉 나열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삼각형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재밌는 짓을 하나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모양으로 외우는 게 편한데 잘 봐봐. 이렇게 둘이 한 번 더해봐. 얼마예요? 이렇게 둘이 한 번 더해요. 대각선으로 더해봐. 얼마니? 이렇게 둘이 더하면 1 더하기니까 3인데 이게 이거랑 똑같아. 요 왼쪽 끝에서 시작을 하는 게 무조건 왼쪽 끝에서 시작할 때만 가능한데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는 값이랑 이렇게 더하는 값은 똑같아. 그래서 얘야. 그래서 답이 항상 이런 구조로 나와.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당연히.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거 3개를 더하라고 하면 이거 2개가 이거니까 얘랑 더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답은 어디예요? 여기 써지는 숫자가 답이에요. 42겠죠.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파스칼을 생각해서 모양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왼쪽 끝에서 시작해서 다 더하라고 하면 답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알겠죠? 끝에서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 끝에서 시작해도 돼요. 이쪽 끝에 있는 어떤 숫자부터 시작해서 쭉 다 더하기를 하면 여기에 답이 써 있습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파스칼의 생각형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 게 하나밖에 없는데 26번 봐봐요. 26번 26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22부터 더하래요. 왼쪽 끝에서부터. 그 다음은 32를 더하라고 했고 그 다음은 42를 더하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라고 했냐면 12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답은 누가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게 답인 거죠. 다음 줄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게 답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는 일단 11번째 줄이니까 11C 이렇게 써질 거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얼마겠어요? 3이겠죠. 답이에요. 이렇게 구하시면 답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걸 보고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스칼의 삼각형 이렇게 부른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1C 3인데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1하고 그러니까 3하고 더해서 11 나오는 숫자가 8이니까 11C 8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답은 거기에서는 3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돼요 이게? 자 이거는 모양으로 외우세요. 알겠지? 모양으로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필기할 거 있으니까 앞으로 쭉 가요. 알겠죠? 자 필기할 게 또 하나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셨으면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자 요거 할 겁니다. 이항정리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계산식인데 이것도 공식을 다 외워야 돼요. 이것도 다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1번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원리가 이거예요. x 플러스 1이 n제곱 돼 있어요.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항정리인데 숫자 하나가 1이야. 그럼 얘가 성질을 가르쳐주는 숫자인데 자, 봐봐. 성질을 가르쳐주는 식인데 얘는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요. nc 0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c 1이고요. 그 다음에 x고요. 그 다음에 nc 2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는 nc n이다 이렇게 나오고 x의 n승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이 식을 가지고요 공식을 만들 건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해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x에다 1을 대입하면 여기에 있는 x들이 다 얼마로 바뀌니까 1로 바뀌니까 x는 문자가 다 사라지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x라는 문자가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냐면 여기 왼쪽에 개수들만 남아. nc0 이렇게 nc1 nc2 이렇게 어디까지 가냐면 NC, N까지 나와요. 이해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NC0부터 NC1까지 다 더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OC0 더하기 OC1 더하기 OC2 더하기 OC3, OC4, OC5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얼마일까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2에 N제곱이다. 이렇게 된다. 진짜 중요한 음식이에요. 알겠지?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얘는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2에 n제곱이 된다. 이 얘기야. 알겠니? 이해돼요? 됐어요? 자,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자, 다음 얘기 보세요. 그 다음은 이번에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봐봐. nc0은 nc0이죠.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nc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nc2가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호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난 플러스라고 쓸게요. 그냥 nc n이다 이렇게 됐다라고 칩시다. n이 짝수인가 보지. n이 홀수는 마이너스겠죠. 그지? 별로 안 중요해 그거. 자 어쨌거나 이렇게 생긴 식이 됐는데 그럼 얘는 답이 얼마 나오는 게 맞아요? 부호가 엇갈리면 답이
0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해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자, 이거는 아직 1차적인 얘기고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잘 봐.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럼 난 여기에서요. 어떤 애는 부호가 플러스고 어떤 애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보이는 애를 다 넘겨서 다시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써질 거야. 봐봐. 자, 원래 플러스 부호였던 애들부터 먼저 쓰면 NC0이고요. NC를 2항했고요. 그 다음에 NC2죠. 그 다음에 NC 4죠. 자, 이런 식으로 써져서 맨 마지막에는 NC NE 플러스였으니까 여기까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있잖아. 마이너스 부호였던 애들은 다 저쪽으로 넘어가서 새로 쓰면 이렇게 써져요. NC이고요. NC 3이고요. 그 다음에 쭉 써서 뭐 NC N-1까지 썼겠죠. 이 문제에서는. 됐어요? 이해? 뭐 한 건지 알겠어요? 얘들하고를 다 넘겼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쪽은 뒤에 있는 숫자, 선택하는 숫자가 짝수개만큼 짝수인 숫자만 남을 거고 반대쪽에는 홀수인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서로 넘겼으니까 식이 변하는 건 없으니까 다 똑같은 값이죠. 똑같은 값이고 얼마일까? 생각해봐. 이거 똑같은 값이야. 근데 얼마겠어요? 봐봐. 여기 2의 NC 0부터 NC N까지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야. 근데 나는 얘랑 이렇게 반으로 갈라낸 거야. 그럼 여기 밑줄 안 그은 애들이랑 여기 밑줄 그은 애들은 다 똑같은 숫자야. 근데 각각 얼마씩 가져갔겠어? 반씩 가지고 갔겠지.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2의 N제곱의 절반이니까 N-1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야. 돼요? 이해? 외워야 돼. 그럼 하나 해볼 테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6시 0이야. 6시 1이야. 6시 2야. 6시 6이야. 여기까지 다 더했어요. 이거 얼마 나오는 게 맞아요? 2에 6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만약에 어떤 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저거 다 말고 6시 0하고 6시 2하고 6시 4하고 6시 6까지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야? 물어보는 거야. 얼마야? 2에 몇 승? 5승이다.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야. 어떤 애가 6시 1하고 6시 3하고 그 다음에 6시 5하고 자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니? 물어본 거야. 답이 얼마인 거야? 얘도 2에 5제곱인 거야. 쌤 개수가 다르게 그거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 더 상관없었는데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게 답이라는 거야. 이게 이항정리 성질이야. 알겠죠?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 테니까 보세요. 27번 볼게요. 자 27번에 보면 로그라고 써있고요. 2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19C 0이라고 써있고 19C 1이라고 써있고 자 9라고 써있죠. 자 이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질문이죠. 조금 복잡하니까 잘 봐봐요. 봐봐. 자 이거는요 조금 특이하게 써놨는데 나 보여? 좀 다른 문제니까 잘 봐야 돼. 특이하게 써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바꿨으면 돼요. 잘 봐. 여기에 19C 1이라고 써있는 요 숫자 있죠. 요 숫자는 얼마냐면 19C 얼마? 18이죠. 짝수 내비둬요. 그러면 19C 3이라고 써있는 숫자가 있을 건데 걔는 얼마가 돼요? 19C 16. 그쵸.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야. 그 다음 여기 19C 9라고 써있는데 얘는 얼마예요? 19C 10이 이렇게 써질 거거든. 다시 쓸게요. 봐봐. 뭐 얼마 안 되니까 다 써볼까? 19C 0이야. 그냥 쓰고 19C 1은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19C 18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19C 2는 그냥 쓰고 그 다음에는 다시 누가 나올 거냐면 3이 나올 건데 걔는 19C 16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다시 19C 얼마가 나올 거냐면 4가 나올 건데 걔는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9C 5가 나올 건데 걔는 19C 1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19C 얼마가 나올 거냐면 4, 5, 6 나올 차례네요. 6은 그냥 쓰고 그 다음에 7은 19C 12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다음에 19C 8이 나올 거고 그 다음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19C 9가 나올 건데 걔는 10이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봐봐요. 0, 2, 4, 6, 8, 10, 12, 14, 16, 18까지 나왔죠. 짝수만 5족이 다 나왔죠. 그럼 답은 얼마예요? 2의 몇 승? 10.
9 빼기 1제곱이니까 2에 18승이다. 이렇게 생긴 답이 나온다는 이거야. 이거 계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로그 붙여준 것 뿐이야. 그럼 얘는 답이 얼마냐면 로그 2에다가 그 다음에 2에 18제곱이니까 답이 얼마예요? 18이죠. 이렇게 구하겠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돼요? 넘어갑니다. 이거 이해됐죠? 자, 여기에 공식 쓴 거밖에는 없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 자, 그 다음에는 몇 번이냐면 28번입니다. 자, 28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50C1라고 써있고요. 마이너스 50C 2라고 써있고요. 플러스 50C 3이라고 써있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50C 4라고 써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50C 49다. 자, 여기까지 써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봐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부호가 엇갈리고 있죠. 그지? 여기 봐봐. 부호가 엇갈리고 있죠. 여기 봐봐. 부호가 엇갈리고 있죠. 근데 제일 처음 모양은 0이라고 나오려면 제일 처음 모양은 어떻게 써지는 게 맞냐면 이렇게 써지는 게 맞아. 얘를 기준으로 다시 써볼게요. 봐봐. 그럼 50C 0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50C 1로 플러스 50C 2가 되고 마이너스 50C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써져 있어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50C 49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50C 50이다. 이렇게 써지는 게 맞아요. 이해돼요? 근데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한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 1은 플러스고 2는 마이너스야. 부호가 다 바뀌었네.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냥 2 안에 버리면 되잖아. 그지? 그럼 2 안에 버리면 얼마가 되냐면 50C 되고 마이너스 50C 2가 되고 플러스 50C 3이 되고 마이너스 50C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2 안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49까지 넘어가면 맨 마지막은 플러스로 바뀌고 50C 49다 여기까지 써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해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개가 남았어요. 누가 남았냐면 50C 0하고 그 다음에 50C 50이 남았어요. 얘네들이 누구랑 똑같았냐면 그래서 50C 0하고 그 다음에 50C 49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들아 이거 얼마니? 이건 얼마니? 미안해 이거 50C 50이죠. 왜 50C 됐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얘는요? 답은요? 예.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됐어요 이해? 자 그럼 맨 마지막 거 풀어봐요. 이거 풀고 맞추면 쉬는 시간. 알겠지? 자 시작. 자 해볼게요. 봐봐. 답은요 3번인데 뭔가 다 의욕이 없네. 자 봐봐. 이게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문자가 너무 많으면 헷갈리거든요. 그지? 근데 쫄지 마시고 어제 상황에 연애할 때 맨날 했던 얘기야. 어제 한 2시간 수업했는데 2시간 동안 한 30분은 쫄지 말라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봐봐. 수학 문제 풀 때 당황해요. 문자가 많으면 왜 이 정도로 당황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당황합니다. 왜 당황하냐면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기초가 탄탄하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n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 봐봐요. 시그마가 있죠. 여기서 시그마에서 중요한 거는 요 문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지? 맞아요? 여기는 n이라는 숫자가 1부터 k까지 바뀔 거야. 이 얘기 하는 거잖아.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여기는 2k라고 써있고 c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라고 써있는데 여기에 a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묶은 건데 뭐 똑같이 한번 더 쓴 것밖에 없는데 봐봐. 이렇게 생긴 건데 그러면 정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여기에 있는 L에다가 얼마씩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다 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 넣어보면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에요? K라는 답이 1번부터 N번까지 갈 건데 여기에서 이제 2KC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2KC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2KC 5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서요. 맨 마지막에는 2KC 2K-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답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건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숫자야. 얼마냐면 2K 0부터 2K, 2K까지 다 더하시면 그거 얼마였죠? 2에 2K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2에 2K제곱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그게 아니라 홀수만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제곱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가 바뀌었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그마 K라는 값은 1번부터 N번까지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2에 2K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로 바뀌었죠. 그럼 이거 정리를 좀 복잡하니까 해놓으면 다시 쓰면 이렇게 생긴 거야. K는 1부터 N까지인데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4의 K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수열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수열이니?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잖아. 2분의 1 밖으로 빼내게 그냥 2분의 1 밖으로 빼내면 초항은 공비는 얼마냐면 4고요. 그 다음에 초항은 얼마가 되겠어요? 1을 집어넣으면 4니까 4가 초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4고요. 한개수는 n개 이렇게 생긴 등비 수열이 되는 게 맞죠. 그럼 답은 얼마냐면 얘가 3이고요. 이렇게 갖고 나면 얘가 2니까 3분의 2에 4의 n승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긴 수열이 되는 게 맞죠. 이해돼요? 자,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예, 3번에 있네요. 그죠? 됐죠? n 11대로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3분의 2에다가 여기 2의 20승이고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쓴 예, 3번이 답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워? 아니야, 안 어려운 문제야. 쫄아서 그래. 그지? 이게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이런 거밖에 없어. 일단 처음에는. 그죠? 문자 보고 안 쪼는 거. 예, 좀 이따 다시 해요. 분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연세분에는 어떤 n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어떤 n이라는 숫자를요.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0보다는 큰 숫자들이 0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0이면 안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하는 것도 안 돼요. B를 쓰고 A를 쓰고 C를 쓰는 이런 식으로 순서 바꾸는 거는 예, 세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나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해요. 됐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도대체 누굴 분할하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느냐가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렇게 쓸게요. K라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읽자는 거야. 나한테 일단 n이라는 자연수를 주어줬고 그 녀석을 k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p라고 써놓고 가로를 닫아버리면 이건 경우의 수를 쓰라는 거예요. n을 k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예, 경우의 수를 쓰라는 거고 이게 분할의 수다, 자연수 분할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여기에다가 7,3이다 이렇게 썼어요. 7,3이다 이렇게 쓰면 이거를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야. 7이라는 숫자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 7을 분할해보는 거야. 3개로. 그러면 똑같은 숫자가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3개의 숫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먼저 쓰는 게 편해요. 그러면 둘이 서로 더하면 2니까 5, 1, 1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돼. 5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뒤에 있는 숫자에 대해 줘요. 그러면 4가 되고 2가 되고 2죠. 자, 그럼 뭐 2를 여기 있는 1을 하나를 빼서 여기다 주면 똑같은 거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다시 4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뒤에다가 주면 3 더하기 3 더하기 1가 이렇게 생긴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을 뒤에다가 하나 더 줘도 되니까 이제 3 더하기 2 더하기 2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답을 뭐라고 쓰면 돼요? 4다. 이렇게 쓰는 답인 거야. 이게 분할의 수야. 되니 이해? 그러면 여기서 이걸 셀 때 어떻게 세야 되느냐? 좀 꼼꼼하게 다 세셔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어요? 이해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빠짐없이 다 세서 경우의 수를 써주면 이게 답입니다. 됐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생긴 얘기가 되는데 얘가 좀 괜찮은 성질이 하나 있어요. 이걸 좀 다르게 셀 수 있는 괜찮은 성질이 하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줄게요. 봐봐. n, k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n에서 k를 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n에서 k를 뺀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써서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n-k, 뭐 k다 여기까지 써서 다 더하면 이게 답입니다. 이전에 참고로 조금 알아둬야 되는 숫자들이 있는데 이런 건 알고 있으면 편해요. 나 좀 봐봐요. 자, 이거 얼마일까요? 해석하고 답 내봐. n을 몇 개의 자연수로? 하나의 자연수로 분할해라. 그쵸?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1개죠. 무조건 1입니다. 알겠죠? n값이 얼마든 무조건 1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n을 n개의 자연수로 분할해라. 이거는 몇 개일까요? n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7이 있는데 7을 7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까? 1개밖에 안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1, 1, 1, 1, 1, 1, 1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하나 더. 그러면 n을 n-1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썼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7을 6개의 자연수로 분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답이 몇 개일까요? 7을 6개의 자연수로 분할했다 쳐봐. 그러면 6개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됐죠? 그럼 여기 얼마밖에 못 알아? 더 이상 분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1개예요. 됐지? 자, 분할의 경우의 수가 1이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은데 자, n을 2개의 자연수로 분할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 4를 2개로 분할했다 쳐봐. 그러면 4를 2개로 분할하면 얼마가 돼요? 3하고 1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2하고 2가 있죠.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몇 개예요? 2개죠. 6도 해볼게요. 6은 5하고 1이 있죠. 그 다음에 4하고 2가 있죠. 그 다음에 3하고 3이 있죠. 몇 개예요? 3개요. 4는 2개, 6은 3개야. 8은? 10은?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n을 반으로 나누면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5를요 2개의 자연수로 분할해라. 3부터 해볼까요? 3을 2개의 자연수로 분할해라. 몇 개일까요? 1개죠. 1개.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5를 2개의 자연수로 분할해라. 몇 개예요? 자, 4하고 2 있고 그 다음에 3하고 2가 있고 더 이상 없죠. 2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2로 나눠서 2분의 1이 나오는 걔를 버리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좀 세련되게 쓰면 이렇게 쓰는데 버림하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소수점 아래는 버림하셔 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됐죠? 2분의 1은 버리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본적인 숫자들을 알고 있다라고 치면은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거를 직접 쓸 때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는데 왠지 설명해 줄게요. 봐봐. 이거 일단 왜 이렇게 되느냐? 내가 n을 k개의 자연수역으로 나타낼 때 여기서 k개 중에 0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죠. 전부 다 1 이상인 거죠. 그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내가 자연수를 나눗셈을 하는 거, 나누기를 분할을 하는 건데 그걸 자연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5라는 숫자를 똑같은 공이 5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1이랑 1을 똑같은 공이 하나씩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총 몇 개의 공이 있냐면 7개의 공이 있는데 7개의 공을 3개의 똑같이 생긴 바구니에다가 나누어 담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나누어 담기를 하는데 빈 상자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 다 하나 이상은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먼저 한 개씩을 다 집어 넣어놓는 거야. 상자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이 4개가 남았는데 그 4개를 한 개에다가 뭐라도 담아보고 하나 있었는데 2개의 상자에다가 나누어 담기도 해보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하나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3개의 상자에다가 공을 또 4개를 똑같이 분배도 해보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퀴즈잖아.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n개의 공이 있는데 k개의 상자가 있는데 k개의 상자에다가 공을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내 공이 몇 개 남았어요? n-k개가 남았죠. 그러면 그 n-k개의 남은 공을 이제 빈 상자가 있시다고도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건 상자 하나에 모두 담아와도 되고 상자 2개에다가 나눠 담기 해봐도 되고 상자가 k개가 있으면 k개의 상자에다가 또 나눠봐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경우의 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7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얘를 갖다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자, 7,3이야. 7,3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얘는 공이 4개가 남았고 얘를 하나에 또는 4개가 남았는데 2개에 또는 4개가 남았는데 3개에다가 나눠 담아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빼는 숫자가 커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가 먼저 k보다 빨리 작아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계산해볼게요. 4,2야. 이거 답이 얼마야? 4,2야. 답이 얼마야? 얘는 얼마야? 돼요? 이해?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가 알고 있는 숫자로 해결이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직접 세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성질들도 잘 이용하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자연수의 분할이고 마지막 결국 아까 한 얘기인데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이런 말 하는 뜻입니다. 알겠죠? 서로 같은이에요. 서로 같은. 이게 포인트야. 서로 같은 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서로 같은 K개의 상자에다가 빈 곳이 없이 나누어 담게 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걸 보면 아, 넌 자연수의 분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됐니? 이해? 자, 이게 마지막 얘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 테니까 하나씩 볼게요. 봐봐. 자, 몇 번이냐면 30번. 7을 5개 이상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쓰세요.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30번은 답이 이렇게 됩니다. 7을 5개로도 분할해 보시고 그 다음에 7을 6개로도 분할해 보시고 그 다음에 7을 7개로도 분할해 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 개수 셀 것도 없이 얘랑 얘는 답이 각각 얼마죠? 1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세면 되는 거예요? 7,5만 세면 돼요. 그죠? 근데 얘를요 이렇게 쓸게요. 봐봐. 이렇게 해도 돼요. 7,5인데 얘는 7에서 5를 빼면 얼마니? 2잖아. 그러니까 2개를 하나에도 담아보고 2개에도 담아보고 5까지 안 가죠. 얘는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얘는 답이 얼마예요? 얘는 답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얘 답이 얼마예요?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2예요. 됐죠? 이렇게 풀면 끝이야. 이해돼? 31번이 있거든요. 31번. 자, 31번. 31번 중요하다고 표시해놓고요. 31번 알고 있으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편하니 중요하니까 8을 3개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에 수하고요. 8을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같습니다. 알겠죠? 똑같아요. 자, 써줄게요. 일반적으로 써도 똑같아요. n을 k개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것과 분할하는 방법의 수죠. 분할하는 방법의 수와 n을, 자, 이건 많이 엄연히 다른 거예요. k라는 숫자 이하예요. k 이하의 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서로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한테 8을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해라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걸 분할하라고 하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 있는 방법으로 풀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답이 얼마냐면 8을 3개 이하니까 얘를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굴 계산하냐면 8,2를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은 8,1을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근데 얘가 얼마냐면 4잖아요. 얘는 얼마예요? 2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는 얼마만 계산하면 끝인 거야? 8,3만 계산하면 끝인 거야. 알겠죠? 근데 봐봐요. 자, 내가 8,3을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5에서 얼마? 한 개에 5, 얼마? 2 하나, 그 다음에 5, 얼마? 3. 요거 산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 나와요? 답이? 얘는 얼마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죠? 그럼 얘만 다시 계산하면 되는데 5,3도 또 계산해야 되잖아. 다 써봐야 되잖아. 싫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5에서 3을 빼니까 2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2,2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2하고 산수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얼마예요? 다시 한 개잖아. 얘는 다시 얼마예요?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5개네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얼마예요? 5예요. 답은 얼마? 10가지다. 이렇게 나와. 되니 얘 답이 10가지다. 이렇게 나와. 자, 10가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 밑에 거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쓸 이유도 없어. 알겠죠? 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답이 얼마야? 똑같이 실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있고요. 넘어가 보죠. 그러면은 32번은 거기 n값이 얼마가 되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왜 8이라고 나오는 게 맞죠? 왜요? 5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3을 빼서 5가 되는 수를 찾으라는 거니까 8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이 의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똑같은 쿠키가 6개가 있는데 똑같은 접시 3개에다가 빈접시 없이 나누어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써있죠? 이거 누구 계산하라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계산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3으로 줄인 다음에 하나. 근데 답이 얼마죠? 1이고요. 얘도 1이고요. 얘도 1이죠. 답이 얼마예요? 3. 돼요, 이해? 그러니까 자연세분은 웬만하면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그지? 네, 시험 기간이 가까워졌으니까 자연세분은 웬만하면 이렇게 풀고 하지 맙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자연세분할이고 그 다음은 집합의 분할입니다. 알겠죠? 집합의 분할인데 재밌죠? 별로 안 어렵죠? 그지? 이러면 일단은 끝이에요. 예, 큰 일단은 끝이고요. 니네 혹시 시험 범위 나왔니? 네. 나왔어요? 어디까지 읽었죠? 170 몇 쪽. 네? 했어? 170 몇 쪽이요? 아닌가? 니네 국가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예, 170 몇 쪽까지 있나? 성질이? 잘 모르겠네.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확률 조건방열 전까지. 아마 그치. 항상 거기까지 있는데. 아마
예, 알았어요. 171쪽은 아니에요. 아, 맞는데, 180. 171쪽 거의 답지 나올 것 같은데. 예. 맞을 것 같아. 171쪽이요? 그럼 니네 확률 같은 게 되게 한 300페이지 정도 돼요. 맞는데. 이따 얘기해요. 알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종이? 종이는 없고. 슬퍼졌어요? 말로만 해지 종이. 그래요? 야, 저것도 있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죠? 벌써 시험 범위가 안. 뭔 소리예요? 너무 멀어요. 10월 돼야 이제 가까워지고. 그러면 시험이에요. 시험이 되면 시험이에요. 야, 니네 수업 때 공부 안 한 거잖아. 할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요. 안 믿어요, 이제. 열심히 할 거예요. 속지 않겠어요. 거짓말하니까 목소리가 변하잖아요, 지금. 아니요, 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집에서 내가 아까 이케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오늘 가구 때문에 이케아 가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옷을 입었어요. 인터넷에서 옷을 샀나 봐. 근데 이게 뭔가 치마를 샀는데 모양이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야, 치마가. 어떻게 그래요? 응? 반대로 입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입어?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 생긴 거지. 밑에 종아리 쪽이 좀 붙는 치마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라인 몸매가 이렇게 잘 보이는. 그치, 이렇게 생겼겠지.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렇게 생겼지. 근데 입으면 사람이 일자로 생기지 않아. 엉덩이 좀 이렇게 나오고 다리 좀 들어가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걸 그 치마가 다 달라붙게 된 치마였던 거야. 그래서 본인은 되게 편하게 입으니까 되게 편했대. 근데 뭔가 딱 봤을 때는 뭔가 불편해 보이는 목장이었던 거야. 그때 유한이가 우리 아들이 보고 엄마 그건 살 빼고 입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해. 와, 상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당장 먹었어요. 그래서 청바지 입고 왔는데 너무 웃긴 거야. 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거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어 그런 말을. 신기해. 인터넷에서 배우겠죠. 우리 아들은 인터넷을 안 하잖아. 지나가다가? 유튜브는 걔는 행복하고밖에 안 봐.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배웠나? 아무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계속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근데 사는 내가 있는데 참 그랬어요. 자, 갑자기 생각났어. 내가 오늘 거기 갔다 와가지고 와이프가 집에 가는 길에 내 차를 가지고 와버렸어요. 난 차가 없어요 오늘. 그럼 가끔 이럴 때 데리러 오거든요. 데리러 오면 다 같이 와요. 유한이랑 누라랑. 와, 몇 근데 시에 와요? 10시 오죠. 근데 아가들이 대부분 자요. 항상 자는데 요즘에 유한이가 좀 컸다고 요즘에 차에서 오래 버텨. 옛날에 걔가 한 2살, 3살 이때쯤에 밤에 너무 앉아서 막 장난치고 맨날 우는 거야. 그럼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걔를 데리고 안고 차에 타요. 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드라이브를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완전히 뻗어 잤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자. 죽어도 안 자. 그래가지고 학원에 오면 지난번에는 최근에 왔었어요. 지난주에 왔었는데 와이프가 차를 세워놓으니까 아빠 학원인 줄 아는 거야 이제. 아빠 학원이네 그랬더니 자기 공부하러 가겠대. 걔는 공부가 뭐냐면 여기 분필 가지고 여기 칠판에다가 글씨 쓰는 게 공부야. 자기 공부하러 가야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엄마가 내려줬더니 그냥 막 혼자 뛰어가더래. 둘째가 차에 있으니까 자기는 자니까 와이프가 못 간 거지. 근데 걔가 진짜 혼자 올라갔어 학원에. 그래서 걔 혼자 와가지고 고3애도 있었는데 뭐 고3애도 인사하고 시험 잘 보라고 해. 그랬더니 시험 잘 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오려나 모르겠다. 자, 보세요. 오면 땡는 거 아니야? 네가 김나영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날 10시까지 있게 하다니 이러면서 땡는 거죠. 부풀이. 네, 봉수리. 저런데. 자, 해볼게요. 봐봐. 집합의 분할. 자, 집합의 분할은 일단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어떤 집합이 있어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얘 원소가 몇 개였냐면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었어요. A, B, C, F, G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n까지 있겠죠. 근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는 거냐면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몇 개의 집합에 합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이해? 돼요?
자, 이렇게 합집합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얘는 공집합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비어있는 집합이 있으면 안 되고요. 원소가 하나씩은 다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서로는 얘가 A라는 집합이고 얘가 B라는 집합이라고 하면 A와 B라는 집합에는 교집합이 뭐라 쓰나? A랑 B라는 집합에는 교집합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원소들을 여기 있는 집합에다가 나누어 담게 하면 그걸 보고 이름을 집합의 분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n개인데 여기는 부분집합이겠죠? 부분집합의 개수가 k개였다라고 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써라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이름을 s라고 쓰고 그다음에 콤마 k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자, 부분집합으로 분할한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냥 뭐 머릿속으로 무슨 뜻이구나만 알면 돼요. 알겠지? 뭐 이거 다 힘들게 다 쓸 필요 없어. 됐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개수를 세는 방법의 수니까, 경우의 수니까 세는 방법을 익혀야 될 건데 아까 자연수의 분할은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집합의 분할은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 해볼 테니까 34번이에요. 자, 34번인데 이거 풀면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봐봐. 지금 A, B, C, D 이렇게 있어요. A, B, C, D 있는데 얘를 갖다가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해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됐죠? 할게요. 한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이걸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원소를 몇 개씩 집합에다가 담을지를 먼저 생각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있는 4개의 집합을 4개의 원소를 집합 2개에다 나누어 담아야 되니까 꼭 2개 담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를 담고 3개를 담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개를 담고 2개를 담아도 돼.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자연수의 분할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분할을 해요. 그게 케이스 분류하는 겁니다. 자연수의 분할을 통해서 케이스 분류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의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를 셀 때 뭘 이용하냐면 조합을 이용해서 세는 거야. 이해돼? 조합을 이용해서 세는 거야. 자, 첫 번째로 케이스 분류를 자연수의 분할로 하고요. 케이스 분류를 자연수의 분할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합의 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셉니다. 이게 핵심. 이렇게 세면 돼. 좀 세볼게요. 봐봐. 자, 한 개, 3개로 분할해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치?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4개가 있는데 원수가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하나를 골라서 집합 하나에다 담으라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3개는 반대쪽 집합으로 가겠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내가 여기서 A를 고르고 B, C, D를 골랐어요. 근데 그럼 선생님 이거 3개 하나 안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집합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B, C, D를 내가 만약에 담고요. 여기다가 A를 담았다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할 필요 없이 그냥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3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나눠 담게 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밑에 거 떼볼 테니까 봐봐. 밑에 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4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골라서 집합 하나에 나눠 담고, 그지? 그 다음에 2개가 남았으니까 2개 중에서 다시 2개를 골라서 또 나눠 담고 하면 끝이야. 돼요? 이해? 근데 잘 봐야 돼. 그럼 내가 4개 중에 2개를 고를 때 A, B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A, C를 고르고요. A, D를 고르고요. B, C를 고르거나 B, D를 고르거나 C, D를 고르거나 이렇게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쪽에 나눠 담는 자동으로 담기는 CD가 담기는데 여기 CD가 있죠. 근데 여기도 누가 있냐면 CD가 있어요. 이 녀석의 반대쪽에는 A, B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이렇게 분할한 게 서로 간이 다른 분할이니 같은 분할이니까 이건 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얘네들은 똑같은 애들이야. 그러면 AC가 있는데 그럼 여기 BD가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 BD라고 써있는 얘는 AC가 나올 건데 얘네들도 당연히 같은 분할이야. 그지?
그럼 여기는 AB니까 BC가 나올 거고 여기는 BC니까 A하고 D가 나올 건데 얘네들도 당연히 같은 분할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분할한 게 6개가 아니라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얘네들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얘는 왜 안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를 나누어 담는 거랑 3개는 서로 순서가 바뀌면 똑같잖아요. 그지? 근데 얘네들은 순서 바뀌는 것까지 내가 뽑을 때 다 뽑게 돼 있단 말이야. 개수가 똑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으로 나눠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개수만큼으로 걔네들이 자기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첫 번째 나는 자연수의 분할을 통해서 케이스를 분류합니다. 각각의 케이스는 조합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조합으로 계산하기 전에 먼저 따져야 되는 거 혹시 같은 개수가 똑같은 집합이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얘는 없잖아. 그럼 그냥 하면 돼. 얘는 있잖아. 그럼 그게 몇 개인지 세세요. 얘는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팩으로 둘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됐죠? 자, 그래서 답 내시면 얘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4개고요. 그 다음 얘는 3개죠. 그래서 더하시면 몇 개예요? 7개입니다. 됐어요? 이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4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을 2개로 나눠 남게 해봐라. 그럼 답이 몇 개라고 나오는 거야? 7개라고 나오는 거야. 다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집합의 분할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럼 의미가 뭐냐? 의미. 집합의 분할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번에는 서로 다르게 생긴 거 n개가 있는 거잖아. 아까 자연수 7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생긴 일이 7개 있다라고 봤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서로 다른 게 있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n개를 근데 집합끼리는 서로 구분을 안 하니까 서로 같은 k개 빈 거 없이 나누어 담기 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합의 분할을 계산해라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해볼게요. 봐봐. 문제 또 풀어볼게.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있죠? 35번 있죠? 35번 한번 해볼게요. 자, 35번 얘는 이렇게 써있네요. 6명의 서로 다른 학생을 3개의 조에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써있죠. 그럼 이거는 그냥 바로 보자마자 6명을 3개 조로 나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6명을 3개 조로 나누라고 그러니까 집합의 분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처음에 뭐 하라고? 자연수의 분할을 하라고. 직접 케이스 분류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누가 나올까? 1, 1, 4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누가 나올까?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나올 거냐면 여기는 3을 하나 더 주니까 2하고 2하고 2가 나오겠죠. 더 이상 있을까요? 없어요. 그지? 그럼 해볼게요. 봐봐. 자, 이제 각각의 수를 세야 되는데 여기는 똑같은 숫자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이거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얼마로 나누고 시작하는 거야? 2팩토리얼로 나누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5개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하고 4개 중에서도 4개를 선택하면 이게 답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될 거냐면 6, 5, 30이니까 15개다 이렇게 될 거야. 얘도 해볼게요. 자, 얘는 똑같은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나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6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요.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요. 3개 중에서 그냥 3개를 고르시면 답입니다. 몇 개예요? 60개요.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분할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다 어떻게 써요? 그지? 자, 얘는요. 똑같은 숫자가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그럼 얼마로 나누고 시작하는 거야? 그치? 3팩토리얼로 나누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시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4시 2가 되는 거고 2시 2가 되면 답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6이고 6이니까 나눠지고 답은 15개가 되죠. 이거는 케이스 분류하니까 마지막은 다 덧셈하면 답이죠. 답은 얼마나 나오는 게? 90까지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이해돼요? 할만하죠? 할만하죠? 자, 다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볼게요. 36번. 36번 읽어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큰 원판을 아래에 놓을 때 6개의 원판으로 높이가 같은 2개의 탑을 쌓는 방법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이해돼요? 제일 작은 원판을 A라고 할게. 그 다음 큰 건 B. 자, 이렇게 6개의 원판이 있어요. 그지? 근데 얘네들은 각각의 높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크기가 똑같은 탑 2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몇 개로 나누면 되는 거야, 서로를. 2개로 나누면 되지. 이해돼? 끝났어요. 답은 뭐예요? 6개를 2개로 집합에 분할하세요. 이 얘기지. 그러면 6개를 2개로, 아니야, 미안해. 집합에 분할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 6개를 2개로 집합에 분할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6개를 3개와 3개로 나누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들이 서로 같은 숫자니까 얼마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는 6시 3이고요. 그 다음에 3시 3이죠. 10개입니다. 이해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의 분할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물어본 거야. 근데 상황 파악만 되면 얘 문제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돼요? 이해? 여기까지가 집합의 분할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걸 분배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분할 후 분배하기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분할한 다음에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분배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얘네들은요 순서를 정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순열 계산 하나가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알겠죠? 순열의 계산이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문제 자체들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하나씩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37번은요. 37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명이 있는데 7명을 2명, 2명, 3명, 3개조로 나눈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과학실, 화장실, 급식실로 보내세요. 이렇게 생긴 문제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7명이 있는데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째 학생까지 있어요. 얘네들을 2명 있는, 2명 있는, 3명이 들어가는 집합으로 만들라는 얘기야. 들어갈 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합의 분할의 일부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뭘 하라는 거냐면 여기다가 과학실을, 여기다가는 화장실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급식실을 만드신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1대1 대응시키라는 얘기죠. 여기서 1대1 대응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순열 계산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하나의 문제에다가 실은 것 뿐이야. 그럼 풀어볼 테니까 봐봐. 7명을 2명, 2명, 3명으로 집합에 분할하는 방법은 똑같은 숫자가 2개 있으니까 2팩이고요. 그 다음에 7명 중에 2명을 골라내고요. 5명 중에서도 2명을, 3명 중에서는 3명을 골라냅니다. 됐죠? 끝났어요. 집합의 분할.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시켜야 되니까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는 맞는 거예요? 3팩토리얼 해줘야 맞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죠? 그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3이잖아. 자, 그 다음에 얘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6, 7에 아니야 3, 7에 21이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예요? 210에다가 곱하기 얼마? 3 하는 거죠. 그러니까 600 몇까지? 30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야. 됐니? 이해? 어렵지 않죠? 하나 더 해볼게요. 38번 니네들이 해봐. 시간 좀 줄 테니까. 이거 풀 줄 알아야 돼. 이건 시험에 나와. 시험 범위예요. 네. 174페이지까지라며요. 크게 끝까지 시험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화내지 말고 격려하자 뿐만 아까요. 네. 야 풀어봐. 야 너네 왜 문제 풀려고 그러면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딴 짓을 하냐. 다들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유기농포도 못 가서 엄마가 약지우라. 뭐 한 거예요? 문제 풀고 있는 건가요 혹시?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풀게. 수능 볼 때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걸린 거죠. 그냥 코 감기 걸리면요? 열심히 풀어야 돼. 콧물 나는데요? 네. 방법이 없잖아요. 내쫓기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 누가 째면은 뭐겠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운전석을 포함한 4인승 승용차의 세대에 10명이 나누어 타려고 한다. 이 중에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3명이고 이들은 각각 지정된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봐봐. 승용차가 3대가 있어. 근데 운전석은 이미 결정이 됐어. 운전할 사람은 자동차까지 다 지정을 해줬어. 그죠? 그러면 몇 자리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4개, 5개, 6개, 7개, 8개, 9자리가 나왔죠. 이 9자리에다가 몇 명이 타는 거예요? 예, 7명이 타는 거죠. 그죠? 10명이 타기로 했는데 운전자 3명이 빠져나갔으니까, 야,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쪽 차량에 몇 명 이상이 탈 수 없다는 얘기예요. 4명 이상, 그쵸? 3명까지밖에 못 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예, 절묘하게 7명이 타야 되기 때문에 한 차라도 빈 차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집합용량을 아주 딱 맞지 않으니까 케이스로 할게요. 일단 7명을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1이 되도록 분할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명이 한 차에 타고 또 3명이 한 차에 타고 1명이 혼자 다른 차에 타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한 차에 몇 명이 탈 수 있죠? 3명이 타고 또 한 차에는 2명이 타고 2명이 탈 수 있죠. 이거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럼 분할해볼게요. 자, 얘는 분할하면 조합으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숫자가 2개가 나왔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7명 중에 1명을 골라내고 6명 중에 3명을 3명 중에 3명을 골라내면 답입니다. 그럼 이거 산수 계산하면 얘는 1이니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냐면 20이니까 10이니까 70까지 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밑에 있는 것도 해볼게.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숫자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일단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시작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7명 중에 2명을 5명 중에 2명을 3명 중에 3명을 골라내면 되죠. 이거 10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21가지가 되는 게 맞죠. 그럼 21 곱하기 10이니까 이거 나누면 5잖아요. 그러니까 100 몇 가지? 5가지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사람을 나누는 방법은 총 175가지나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엔 이렇게 세 그룹의 사람들이 생길 건데 얘네들을 어디다가 태우는 거야? 차. A1차, B차, C차 이렇게 생긴 차에다가 서로 1대1등 시켜버리면 다 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얼마냐면 175에다가 곱하기 얼마?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됐죠? 이해? 그럼 이거 30이고요. 그 다음에 60에 42고요. 그 다음에 예 1050까지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됐어요? 이해? 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38번 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9번. 자, 이거 하고 쉬었다가 또 다시 하죠. 39번 보세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대직표인데 이거 푸는 방법은 그냥 외우세요. 알겠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절대 쓰면 안 돼. 이 친구들 다 맞아 이거. 알겠지? 자, 문제 풀 때는 어려워도 너무 유명한 문제는 다 맞춥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 있으니까 그냥 빨리 해서 치울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기억해야 돼. 제일 처음에 이게 1번이야. 결승전이 1번이야. 알겠죠? 됐죠? 결승전을 중심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을 나누세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1번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1번 문제는 6명이 있는데 걔네들을 3명과 3명으로 분할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3명과 3명으로 분할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모양이 똑같죠? 좌우가 대칭이죠? 그럼 이건 얼마로 나눠줘야 되는 거냐면 자, 계산할 때 이렇게 해야 돼. 6명 중에 3명을 뽑고 3명 중에 3명을 뽑는데 2팩이죠.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10가지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보내는 방법이 총 10가지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러면 두 번째 게임이에요. 이제 두 번째 게임은 3명을 2명 1명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두 번째 시합이야. 두 번째 경우에서요. 그럼 두 번째는 3명을 2명하고 1명으로 분할해야 돼요. 같은 숫자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3C라고 2C하고 곱하면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얼마냐면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경우에는 누가 되는 거냐? 세 번째는 여기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세 명을 갖다가 두 명하고 한 명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얘는 3C이고요. 2C이죠. 그러면 선생님 얘는 안 나눠요? 1을 나누는 건데 문제는 여기 A가 오고 여기 B가 오나 여기 B가 오고 A가 오나 대진표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서 그냥 둘이 가면 한 자리씩 가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3이죠. 그럼 여기는 1, 2, 3번 경우의 수가 다 동시에 일어나는 대진표가 하나씩 만들어지죠. 그러니 답은 얼마냐면 10 곱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얼마? 3이죠. 그래서 답은 9, 10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대진표 문제는 어떻게 나오든 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또 공부합시다. 알겠죠?